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기출의 맥, 그리고 이제 심화 강론반입니다. 총 11주 동안 서답형 기출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심화 강론에 대해서 강론 학습을 하는 반입니다. 총 이제 11주인데 중간에 휴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5주차 정도의 휴강이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왜 그러냐면, 아직 그 순살기출 학원이 아직 그 출간이 안 돼서, 제가 조금 1주 정도 좀 시간이 중간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5주차 정도의 휴강이 한번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서브노트를 아마 대부분 지금부터 이제 작성을 하실 텐데, 중간에 조금 그래도 시간을 조금 드리는 것이 조금 좋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서브노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면은 좀 힘들죠. 굉장히 이제 일정이 벅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주차 정도에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조금 이제 딜레이 됐던 것들을 조금 이제 정리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의 시간은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는데, 일부러 조금 이제 길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금 해보니까 어떤 날은 조금 이제 짧게 끝나고 어떤 날은 좀 이제 길게 끝나고 이래가지고 너무 이제 그 짧게 잡아놓고 늦게까지 이제 붙들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7시까지 조금 여유 있게 일정을 잡아놓고 그래도 이제 일찍 끝나는 날은 그냥 일찍 끝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1시부터 7시까지의 강의 시간을 가지고 있고, 조금 이제 일찍 끝나는 날은 이제 일찍 끝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출의 맥 심화 강론 반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서답형 기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출처를 찾아보는 거죠. 답이 무엇인지 강론서에서 출처를 같이 한번 찾아보고, 그것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설명들, 그리고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대한 이제 사고방식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학습하게 될 겁니다. 서답형 문제라는 것이 이제 깔끔하게 떨어지는 문제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애매한 문제들, 그리고 강론서에 출처가 없는 문제들, 그리고 이제 뭔가 적용이 필요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뭐 그 3월, 5월 강의를 통해서 적용력이 뭐 크게 신장되고 이런 것은 아닐 텐데, 그래도 이제 그 한경이라고 하는 사람은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서 문제를 푸는가, 그 사고 과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같이 공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그 기출의 출처뿐만이 아니고, 그 출제되었던 그 출처에 앞뒤 내용이 뭐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조금 확인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모든 내용을 다 앞뒤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 이건 조금 그 출처가 포함되어 있는 그 문단이라든가 또는 그 앞뒤 내용을 좀 확인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만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강론서가 이제 답과 관련된 부분들만 있는 것도 있고, 또는 답이 포함되어 있는 그 페이지가 전체가 수록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기출의 내용들을 확인하고,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장을 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 연계를 하고, 향후 더 출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해도 강론서의 내용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심화 강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같이 한번 볼 텐데, 심화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출과 조금 관련이 없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강론서에 있는 것들인데, 기출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향후에 출제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제가 편집을 해가지고 교재에 같이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이제 강론의 내용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죠. 강론책을 따로 사지 않더라도 강론의 내용이 이제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3월 강의를 하면서 이제 듣는 질문들이 뭐냐면, 강론을 너무 많이 안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저는 조금 이제 가끔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쪽에서는 강론서를 뭐 이제 10권 이상 사죠. 10권 이상 사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다 보는 형태로 이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비하면 이제 강론의 내용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만
편집을 했기 때문에 여기 수록되어 있는 심화 강론은 다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외워야 될 것들 위주로만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5월이 끝나고 나면 이제 외워야 될 내용들이 이제 굉장히 많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강론 내용은 절대로 작은 분량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11주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12주에는 이제 교육과정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3월, 5월 반 그리고 이제 1, 2월 반을 들으신 분들은 무료로 이제 교육과정과 관련된 강의를 하루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2주 차에 목요일에 아침부터 해가지고 오후까지 하루에 진행이 됩니다. 뭐 이제 길게도 할 수는 있는데 길게도 좀 해봤습니다 옛날에. 근데 이제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이제 초등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길게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또 이제 초과정에서도 또 다뤄주는 부분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 안에 빨리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12주 차에 교육과정 강의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작년에 간단하게 찍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3, 5월에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설명을 하기 때문에 객관식 강의에서 이제 뭐 개념을 일일이 설명한다든가 이럴 필요는 없을 겁니다.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것이 오답이고 정답이냐, 무엇이 함정이냐 이 정도만 이제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작년에 찍어 놓은 강의를 인강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제 선택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제 나는 이제 초수다, 나는 너무 벅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패스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수인데 나는 올해 이제 서브노트가 없기 때문에 서브노트를 백지 상태에서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객관식 강의를 병행해서 듣기에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나중에 5월 강의가 끝나고 6월에 이제 시간이 있습니다. 6월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6월에 몰아서 들으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기간을 굉장히 길게 드렸고요. 또 이제 강의가 지금 시작하지 않더라도 6월에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고, 나는 이제 그 서브노트도 있고 공부한 내용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상관이 없다 이러신 분들은 지금 서답형 강의를 들으시면서 객관식도 같이 병행해서 나가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올해 그 선생님들의 반응을 조금 보면은 굉장히 좀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질문도 이제 굉장히 많고요. 또 이제 그 상담을 제가 이제 좀 진행을 하는데 상담도 이제 신청이 너무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작년에는 이렇게까지 적극적이지 않았었는데 올해 이제 TO가 많이 나서 그런지 좀 이제 굉장히 적극적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 자리에 오시면서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뭐 이제 오면은 뭐 어떻게 되겠지, 그냥 한번 시작해 볼까 이런 마음으로 오시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각오를 조금 새롭게 하고 마음을 좀 다잡고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5월 강의가 끝날 때까지 또는 길게는 뭐 이제 6월 초까지 강의가 끝날 때까지 지금 다잡은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지금 인원이 많아가지고 좀 강의실이 빡빡하죠. 근데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중간중간 비는 자리가 보입니다. 오늘은 1시 시작할 때 다 왔지만 1시 10분에도 오고요, 30분에도 오고요, 또 안 오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여유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마시고 지금 가진 마음을 끝날 때까지 그대로 유지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마찬가지로 강의가 끝날 때까지 정해진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제가 진지하고 또 성실한 마음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오늘 OT를 조금 이제 1시간가량 진행을 하고 본격적인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강의 시작할 때 좀 이제 OT를 길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부 방법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조금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또 합격한 경험이 있고 지금도 공부 방법에 대한 것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교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이제 친한 선생님들이든가 합격하신 분들한테 어떻게 공부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물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은 무슨 장점이 있냐, 단점이 있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굉장히 빈번하게 이제 분석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충실히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항상 설명을 하는데 하고 나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공부를 다 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상담을 해보면 그렇게 진행을 하셔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1월부터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가 1년 동안 공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히 알고 있고 중간중간 점검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OT를 뭐 1시간 정도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하고 내일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좀 쉬운 영역으로 이제 지적장애로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작년에 했던 강의를 한번 보면은 지적장애 같은 경우가 뭐 심화의 내용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미 다 기본 이론이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심화 강론에서 다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강의를 해봤더니 강의가 뭐 이제 하루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하루 반 정도 걸리는데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틀 하기에는 너무 적고 하루 하기에는 첫날 OT하고 막 길게 하니까 너무 늦게까지 잡아놓게 되고 뭐 이래가지고 일부러 이제 지적장애를 이틀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OT를 하고 오늘하고 내일은 조금 일찍 끝나게 될 겁니다. 많이 일찍 끝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끝나고 이제 스터디도 조금 짜고요. 그리고 이제 상담 계획이 다음 주 정도에 잡혀 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정도에 잡혀 있고 아마 이제 제가 이제 강의하고 일요일 정도에 올리게 될 텐데 이렇게 뭐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상담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인원으로 봤을 때는 뭐 이제 10분 뭐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담이 이루어질 리가 이제 없지요. 그래서 이제 1시간 정도씩 제가 이제 상담을 하는데 왜냐하면 또 이제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충분히 상담을 못 하시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1시간씩 하니까 이제 하루에 몇 명을 못 해요. 몇 명 못 하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해도 뭐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계속 막 그 상담 일자를 잡아야 되는데 제 이제 뭐 이제 스케줄이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상담하고 싶은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하고 내일은 이게 짧게 그러니까 뭐 한 사람당 뭐 5분이나 10분 정도 나는 이제 너무 급하다 물어볼 게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업이 끝나고 간단하게 질문을 받고 간단히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정도의 상담 계획이 토요일에 잡혀 있고 그리고 이제 학원이 나온 다음에 순살기출 학원이 나온 다음에 제가 조금 강의 계획을 다시 상담 일정을 다시 조금 여러 번 잡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긴 상담은 그때 신청하셔가지고 상담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선 이제 OT를 해보면, 자, 우리가 이제 1년 안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그죠? 2년이 아니고 1년 안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합격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합격에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합격에 있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네. 네. 모르겠나요? 네. 선생님. 네. 선생님. 안 들으신 거예요? 합격에 필요한 조건,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한다. 효율성이네요. 또는 뭐 노력,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선생님은요? 충분한 이해. 예, 좋습니다. 충분한 이해. 네, 좋습니다. 네, 뭐 이제 제가 이제 OT마다 하는 것인데,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는 이제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유전자를 꼽을 수가 있어요. 우선 이제 유전자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굉장히 이제 월등하신 분들은 이해도 굉장히 빨리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해한 것들을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쉽게 이제 기억을 하고 또
시간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공부해라, 이렇게 공부해라 얘기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고 있는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제가 이제 봤을 때 합격에 이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수에 합격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분들의 숫자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극소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그런 분들은 굳이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뭐 이제 1년 동안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뭐 1년 강의 정도 듣고 자기 혼자 공부하면은 합격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 그죠? 그럼 보통 IQ가 한 130 정도는 돼야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굉장히 극소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김태우 교수님 같은 경우도 IQ가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제가 이제 뭐 한 20분 걸려서 외워야 될 것을 뭐 한 번 보면 외운다든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동일합니다. 여러분들과 동일합니다. 오늘 외우면 내일 50% 까먹고 거의 뭐 70% 까먹고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임용고시를 볼 때 제가 합격할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졸업할 때는 이제 서답형 시험으로 이제 바뀔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지를 전혀 이제 예상을 못하는 시기였었고, 또 이제 경쟁률이 이제 굉장히 치솟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3학년 요때는 초특이니까 뭐 이제 4대1 뭐 요 정도밖에 이제 경쟁률이 되지 않았었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15대 1부터 한 20대 1까지 이제 경쟁률이 이제 치솟는 시기였기 때문에 내가 이제 머리가 남들보다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합격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1차 정도는 뭐 한 10번 정도 생각하면 1차 정도는 한번 합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여러분과 같은 심정에서 공부 방법에 대한 것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노력이겠죠. 그러니까 유전자가 안 좋으면 자 결국에는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노력 또는 정신적인 노력, 이런 것들을 조금 해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운이겠죠. 세 번째는 운인데, 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했던 것하고 올해 출제된 경향이 어떠냐라고 하는 운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떤 시도를 지원했느냐라고 하는 운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도 있겠습니까? 내가 뭐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에서 이야기한 것들이 출제됐더라. 남들은 다 못 맞추는 생소한 것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몇 개 정도 출제되었고 내가 맞췄더라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요소인데, 결국에 이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요소라고 하는 것은 노력이겠다, 그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요소는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력을 물리적인 노력, 그리고 정신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노력도 이제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임용 준비할 때는 주변에 충실하게 안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어요.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별로 워낙 많았었는데, 요새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가지고 조금 이제 물리적 노력들을 많이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정도에는 그래도 최소 7시간 이상은 하루에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뭐 이제 스터디하는 시간이라든가 아니면은 강의 듣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 포함해서 근데 이제 뭐 밥 먹는 시간이라든가 중간에 뭐 핸드폰 보는 시간이라든가 잠깐 뭐 이제 뭐 딴 생각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 빼야겠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이 그래도 한 7시간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는 이런 것을 통제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특별히 신경 쓸 게 없겠죠. 근데 이제 안 그러신 분들은 자기를 조금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좀 통제하고 공부에
동기를 조금 유발할 수 있는 그 전략들이 뭔가를 조금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조금 이제 나는 동기가 좀 유발이 안 된다. 나는 이제 너무 이제 지겹고 또 이제 집중도 안 된다 이러신 분들은 공부에 대한 책 또는 뭐 어떤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좀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조금 성공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공부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리고 그런 노력 끝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한 뭐 책, 다큐멘터리 또는 뭐 심리 개발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갖춰놓고 시간이 날 때마다 주기적으로 좀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물리적 노력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자기 점검의 방법들을 조금 이제 사용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새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이제 사용하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스터디겠죠. 그래서 뭐 이제 기상을 인증한다든가 또는 공부한 시간을 인증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또 6일 동안 공부한 것들을 스터디에서 점검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될 건데, 뭐 이제 스톱워치를 잰다든가 또는 내 학습에 대한 일지를 기록한다든가, 그래서 내가 오늘 어디까지 공부하기로 했는데 여기까지 했다. 이유는 뭐냐? 또 내 감정 상태는 어땠는가? 뭐 그 다음에 내년 다음에는 내일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각오 이런 것들을 이제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들도 해당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이제 핸드폰 어플 같은 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타임랩스를 이제 찍는 분도 있고, 또 뭡니까 캠스터디 같은 거, 내가 공부하는 것들, 남이 공부하는 것들 실시간으로 노트북으로 볼 수 있도록 뭐 캠스터디 같은 거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뭐 인스타에 뭐 공스타 같은 것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스마트폰에 공부하는 시간을 관리해주는 어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활용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공부의 최대의 적은 스마트폰입니다. 그죠? 공부의 최대의 적은 이제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앱을 통해서, 어플을 통해서 이 스마트폰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근데 관리가 안 된다면은 차라리 없애는 것도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없애십시오. 없애시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정신적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정신적 노력은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전략인데 그 시기마다 필요한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별 가장 적절한 공부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이제 구사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조금 이제 나눠보면은 제가 이제 항상 그리는 건데, 우선 이제 기초의 단계가 있을 수가 있고요. 기본의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심화의 단계라고 하는 것으로 1년의 공부 과정을 나눠서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의 단계는 내용을 이해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 기본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이제 암기하는 단계, 심화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공부한 것을 갖다가 문제에 적용하는 단계,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이해 단계에서는 뭐 합니까? 이제 기본 이론 강의를 듣는다, 그죠? 기본 이론 강의라고 하는 것을 듣고, 이때 주로 이제 뭐 합니까? 다독해보고, 마인드맵 같은 것들 자료로 이제 만들어서 그려보고 뭐 이런 노력들을 이제 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1, 2월에 이런 노력들을 이미 하셨어야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 2월까지는 다 이제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월부터는 공부의 방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거는 내가 합격하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관점에 따라서 각자 다 어떤 강의를 선택하느냐, 또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러니까 3월부터는 정말 이제 냉엄한 현실 속에 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뭐 합니까? 이제 그 기본 단계에서는 보통은 뭐 기출을 본다든가 또는 강론을 본다든가 뭐 이제 이런 노력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보통 주로 만드는 자료들이 뭐겠습니까? 이제 기출과 관련된 노트를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서브노트를 작성한다든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기출과 강론, 암기 단계 이렇게 써놨는데 원래는 이제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암기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반기에 적용을 하고 이런 것이 일반적인 코스인데 공부할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학습해야 될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1년에 소화하기에는 무리가 이제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뭐 이제 2년 주기로 자꾸 공부해서 시험을 볼 수는 없는 거니까 굉장히 이제 피곤해지는 겁니다. 공부할 양이 굉장히 많으니까. 자,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3월부터 암기할 수 없어요. 3월부터 암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해야 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3월부터 암기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이라면 내가 장수생이고 기존에 축적된 자료가 많고 공부를 그동안 내가 충실히 해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3월부터 암기할 수 있겠죠. 3월부터 암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3월부터 다이렉트로 빡세게 암기하기에는 마음 상태가 암기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암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백지 인출이라든가 또는 구두 인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수생 같은 경우에는 간략하게 느슨하게 암기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초수생은 전혀 이 시기에 암기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재수생이나 장수생 같은 경우에는 느슨하게 간략하게 암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암기라고 하는 것은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쓰고 다 쓰면은 암기했다라고 하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빡빡한 암기가 아니고 간략한 암기 정도는 이 시기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초수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단계가 결국에는 암기하는 단계가 아니고요. 암기하는 단계가 아니고요. 기출이나 강론 등을 분석하고 여기에 정리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출 공부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공부입니다. 그렇죠? 출제됐던 문제들을 풀어보고 확인해보는 기본적인 공부이지만 여기에는 심화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출 보면서 단순하게 여기에 답은 그냥 이거네? 뭐 요 정도만 확인할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출처는 어디였는데 앞뒤에는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이 역대로는 어떻게 기출됐었고 자,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이론에서 어떤 이론이었고 이것과 연계되는 이론은 무엇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로 출제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까지 봐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기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단순한 기본 공부가 아니고 심화 공부라고 하는 거죠. 근데 3월 달부터 심화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초수생들한테는 조금 굉장히 이제 버거운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이나 강론을 분석하고 정리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확인하고 또 다시 한번 공부해보고 이것을 갖다가 분석하고 정리하고 요약해가지고 서브노트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브노트를 만드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기본 이론서를 갖다가 그대로 암기할 수 없어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걸 그대로 암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암기의 효율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7월부터 본격적인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할 때마다 기본 이론서의 내용을 갖다가 다 정리해서 매번 정리해서 암기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암기할 내용들을 갖다가 정리해놔야 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서브노트 없이 합격할 수 없습니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서브노트 없이 합격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머리가 엄청 좋았거나 아니면 더 빨리 합격할 수 있는데 서브노트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뭐 합니까? 기출 노트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출을 다 인쇄를 하죠. 02년도부터 다 축소로 인쇄를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 오립니다. 그죠? 다 오려가지고 A4에다가 비슷한 내용끼리 갖다가 다 여기다가 모으죠. 모은 다음에 뭐 합니까? 여기다가 관련된 내용을 뭐 마인드맵 형태로 보통은 이제 정리하는 기출 노트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적용 단계에서는 보통 뭐 합니까? 이제 문풀 같은 것들을 하면서
내가 이번 주에 외운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외워졌는지 문풀로 확인하고 또 안 외워진 것은 무엇이냐, 내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지 않은 것들은 무엇이냐, 또 문제를 풀면서 이건 이렇게 문제를 써야 되는데 쓰지 않은 것들은 무엇이냐, 또 모고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적용해서 써야 되는데 적용하지 못한 것들은 무엇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살펴보는 단계가 보통 이제 문풀 그리고 이제 모고의 단계다라고 하는 거. 자, 이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생각은 해요. 내가 이렇게 써야지 생각하는데 실제로 못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뭐 하냐면 첨삭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한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그리고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주기적으로 첨삭을 받으면서 계속 개선해 나가는 작업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암기 노트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암기 노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외울 건데 내가 아무리 외워도 계속 외워도 잘 외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너무 쉽게 외울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은 몇 번 반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외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노트를 한 권 마련해가지고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 내용들만 따로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서브 노트를 갖다가 암기하는 것보다는 더 높은 빈도로 자주 봐서 더 많이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브노트가 예를 들어서 2달에 한 번 주기로 외우게 된다. 그럼 암기 노트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한다?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3일에 한 번이라든가 더 빈도를 높여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왜? 안 이어지니까 더 자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계속 1월부터 2달 주기로 본 내용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똑같은 주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암기가 되지 않는 것들은 모아가지고 보다 더 높은 빈도로 봐야 된다. 주기도 조절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하게 주기라고 하는 것도 계속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는 그 주기가 짧아져야 되고 또 중요도가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다 공부 시간이 많아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영역들은 공부 시간이 더 짧아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뒤에 있는 것들은 지금 이제 강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뭐 그 문풀이나 모고 할 때 보다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 지금 시기가 분석 정리하는 기출 강론, 기출노트, 서브노트의 시기이기 때문에 요거가 관련해가지고 제가 조금 관련된 의견들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해야 될 것이 기출 분석이죠. 기출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될 겁니다. 그 기출 분석을 보면은 이제 기출이 몇 년도부터 있습니까? 02년도부터 09년도까지 있습니다. 그죠? 02년도부터 08년도까지, 08년도까지 있는데, 이때는 이제 서답입니다. 물론 이제 객관식도 이제 간혹 있습니다만, 서답형 시험인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문제들이 이제 단편적인 문제들이 주로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02년부터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면 분명히 도움이 되겠지만, 그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효율을 생각할 때는 저는 적절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전에 분석을 하신 분들은 그 관련돼서 공부한 자료들을 갖다가 버릴 필요는 없겠죠. 볼 필요는 없겠죠. 이미 공부를 한번 했고 정리가 된 거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굳이 정말 옛날에 그 구시대의 문제를 볼 필요가 없다. 저는 이제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09년도부터 뭐 이제 12년 또는 뭐 13년도까지는 지금이 아니고 이제 객관식이죠. 객관식이고 2차에서는 논술을 이제 봤었습니다.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기출 트렌드와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의 기출의 흐름하고는 완전히 다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식 문제를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오지선다지 않습니까? 그죠? 객관식 문제는 이제 오지선다고 함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문제들이 이제 대부분이다. 왜? 함정을 갖다가 파가지고 틀리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화된 문제보다는 굉장히 단편적이고 지엽적이고 지금은 출제되지 않는 내용들이 이제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뭐 그 객관식을 인강으로 제공을 해드리지만 시간이 없다. 나는 초수다. 이러신 분들은
과감하게 패스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이제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냐면 내가 이제 공부를 했어요. 이번 주 공부를 했는데 이제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면은 굉장히 디테일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분까지는 상세하게 보지 못했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나는 공부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여기에서는 지엽적이고 자세하게 문제를 내고 있는데 내가 이것까지는 체크하지 못했네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용도로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객관식에 있는 문구 중에 몇 개 문구 일부는 서답형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이제 중요하겠습니까? 사실 저는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강론서에서 그 문구를 찾을 수 없는데 서답형에서 출제되는 것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우리 강론서에는 없는데 기본이론서에는 없는데 객관식에만 있는 문구들은 조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은 제가 책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모든 그 객관식 문제를 갖다가 다 연계해서 볼 수는 없겠지만 이 특정 서답형 문제를 볼 때 객관식의 이 문제는 반드시 연계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책에 기출 연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넣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강의 중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객관식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인지를 한번 연계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있는 서답형이다, 그지요? 서답형이다. 뭐 13년 또는 13년 출시부터 현재까지의 서답형 문제다라고 하는 거, 서답형 문제다라고 하는 거. 자, 결국에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하겠다, 그죠? 이 형태로 출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지금의 서답형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지금 서답형 문제를 충실하게 학습했으면 이전에 출제됐던 문제들도 웬만큼은 다 풀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기출들은 하면 좋지만 시간 대비 그만큼 효율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서답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 분석을 할 때 기출 분석 노트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기출 분석 노트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왜냐하면 뭐 이제 02년도 문제부터 다 출력해가지고 축소 복사해가지고 다 오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재배열해야 돼. 다시 영역별로, 그죠? 뭐 예를 들어 지적장애다. 자, 그럼 지적장애의 정의다. 그럼 정의 순서별로 해가지고 쭉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다 이제 배열하는 것도 힘들고 배열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문제가 딱 한 가지의 요소만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다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어떻게 찢어야 될지 되게 이제 애매한 것들도 많고 이제 이렇다 말이에요, 그죠? 자,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걸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이걸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강의를 듣지 않는 분이라면, 나 혼자 기출을 분석하는 분이라면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시간 대비. 또 내가 이런 것들 자료 만드는 것들 별로 어렵지 않고 나는 이런 것들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 하면서 나는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단순히 자료 만드는 거에 그치지 않고 자료 만들면서도 나는 충분히 학습이 된다. 이런 분들은 만들어도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재 자체가 다 문제를 다 찢었습니다. 문제를 다 찢어가지고 연도별이 아니고 영역별로, 예를 들어 지적장애면 지적장애에서 지적장애의 정의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원인론 나오고 특성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교육과정 나오고 지도 방법 나오고, 이렇게 쭉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해가지고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다른 이제 기출 분석집보다는 두꺼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걸 다 찢었으니까 페이지 수가 이제 많을 수밖에 없고 해설도 이제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거를 하고서는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왜 이걸 찢었을까? 처음에 찢을 때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 문제를 여러 개 복사해가지고 찢어가지고 다 방에다 놓고서는 다 이게 배열을 하는 겁니다. 배열을 하는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한 페이지에 안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요. 두 페이지에 이제 문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두 페이지에 문제가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려면 이렇게 책을 딱 펼쳤을 때 양쪽에 보여야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문제 풀기가 힘들잖아. 그럼 이제 그 배열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걸 다 찢어야 되는데 이건 어디에 들어가는지 또 애매한 것들 이런 거 이제 넣는데 굉장히 만들고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도
작년에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18년 문제만 추가하면 되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또 이걸 다 찢어가지고 다시 또 이제 재배열을 해야지 되는 그 수고가 필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기출분석 노트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기출분석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다 분석을 했는데 하반기에 이걸 중심으로 저는 외우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러면 거의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상반기에 기본 이론 뭐하러 들었어? 기출만 듣지, 처음부터. 기출만 정리해가지고 기출만 하면 되는데, 상반기에 그런 거 뭐 했어요? 자, 지금의 기출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처음부터 교수님들이,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처음부터 기본 이론이야. 이거는 무조건 기본 이론이야. 정해놓은 게 없는 겁니다. 다 그냥 강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강론서 뭐 50권, 100권에 쭉 있는 내용 중에서 출제가 되면 학원 강사가 그 내용을 뽑아다가 기본 이론이라고 넣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본 이론이라는 것이 예전부터 구성이 되어 있던 것이 아니고요. 또는 기출문제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출제된 것이 아니고요.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당연히 기본 이론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출만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은 적절한 전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 이론을 중심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 자, 그럼 기본 이론은 뭘로 요약하는데? 서브노트로 요약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자료가 몇 개입니까? 자료가 2개다. 그럼 자료가 이원화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자료가 이원화되면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분산되는데 그럼 뭘 가지고 할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부의 중심이 되는 거는 서브노트지 기출분석 노트가 아니라고 하는 거. 물론 강의를 듣지 않는데 나는 심화 공부의 도구가 없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만들어 쓰면 되겠다.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이미 다 정리를 해놨잖아요, 여기다가. 그냥 순서대로 공부만 하면 돼. 굳이 이걸 만들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브노트만 잘 정리하면 돼. 또 지금 1년에 들었던 기본 이론서, 나의 기본 이론서 이런 거 서브노트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지금 기출 분석하면서 나왔던 것들, 놓쳤던 것들, 새로 나온 강론서의 내용들 이런 것들만 다시 추가해가지고 정리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 자, 기출 분석 노트는 만들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자, 기출을 반복해서 학습해야 돼. 나랑 같이 한 번 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최소한 2번, 3번 정도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반기가 됐을 때 내가 이제 옆에 있는 친구랑 이야기를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저번에 이제 그 공부하다 보니까 그 내용 나오지 않았어라고 얘기를 하면 이 문제는 이런 요소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나왔었고 이 문제의 함정은 무엇이었고 출처는 어디였고 이 내용은 어디와 연관되고 답은 무엇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 박살낼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갖다가 그냥 한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더 반복해서 정교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출을 갖다가 지금 그 5월까지 한번 같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다시 풀어야 돼. 다시 풀어가지고 내가 한 3번 정도 풀었을 때는 정답을 거의 90% 이상 내가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이 문제는 이런 문제였었고 여기 쟁점은 무엇이었는데 여기에 함정은 무엇이었고 사고방식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여기 키 포인트였다. 이런 것들을 서로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3월부터 5월까지 저랑 한번 푸는 거죠. 저랑 한번 풉니다. 그죠? 저랑 한번 풀면은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 또 풀어야 돼. 결국에 또 풀어야 돼. 그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문제를 책에다 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문제를 책에다 풀면 그죠? 어떻게 할 거야? 다 지울까 연필을 쓰고 다시 풀 때마다? 아니죠. 그 노트에다가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조금 이제 피곤하다. 이러신 분들은 제가 문제 파일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더 맞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 끝날 때쯤에 문제 파일을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문제편만. 그러면 이걸 다시 출력을 하든 재본을 하든 해가지고 2-3번 정도 풀어야 되는 거죠. 2-3번 정도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풀 때 이제 그냥 이제 딱 풀고 채점 해보고 틀렸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틀린 것들을 다시 체킹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풀었을 때 틀린 것들 쭉 체킹하고, 그 다음에 다시 공부해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풀었을 때 틀린 것들 체킹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풀었을 때 틀린 것들 체킹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나오겠습니까? 계속 틀리는 게 나와. 계속 틀리는 개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두 번째 풀었을 때부터는 제가 그걸 기록할 수 있는 용지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강의 끝날 때쯤 이제 드릴 것 같은데, 그 순살 기출 문제 페이지별로 해가지고 두 번째 풀었을 때, 세 번째 풀었을 때 틀린 것들을 갖다가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용지를 드릴 겁니다. 그럼 그 용지다 쓰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두 번째나 세 번째 풀게 됐을 때 계속 틀리는 문제에 대한 개념들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암기 노트에다가 다 정리를 합니다. 암기 노트에다가 정리합니다. 두 번째 풀 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수면 모르겠는데 재수는 이전부터 문제를 풀어왔던 거니까 두 번째 풀 때부터 내가 계속 틀리는 개념과 관련된 이론을 갖다가 따로 노트 한 권을 마련해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자주 봐야 돼. 자주 봐야 돼. 예를 들어가지고 뭐 3일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봐야 돼. 이러면 잘 안 잊어먹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암기 노트를 보통은 이제 상반기는 만들 수가 없어요. 하반기 끝 정도에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암기가 안 돼 있어요. 하반기로 가야지 어느 정도 암기가 되어 있고 내가 암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윤곽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반기 가가지고 내가 이제 모고나 문풀에서 틀리는 거, 그리고 기출에서 틀렸던 거, 또 새로 나온 개념들 있잖아요. 공부하다 보면 중간중간 새로 나온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더 반복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니까 암기 노트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아침에 공부하기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그걸 봤습니다. 무조건 그걸 보고선 어떻게 했냐면 처음 볼 때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매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볼 때는 진짜 뭐 10분, 15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보는 거지. 그 다음 추가는 계속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충분히 외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기서 체크해가지고 그건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외워지는 것들 위주로 더 빈도를 높여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기출은 어떻게 한다?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강론서를 다 사가지고 보는 형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출제의 트렌드라고 하는 것이 매번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생소한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생소한 것들이 나오지만 전혀 맞출 수 없는 완전 구석에 있는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생소한 것들이 안 나오기도 합니다. 특히 초특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기출 문제들을 좀 최근 문제들을 보면은 이거는 내가 이 내용을 예를 들어가지고 강의 준비할 때 강론서에서 봤다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강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최근에는. 자, 그렇기 때문에 강론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볼 수 없어요. 너무 많아요. 강론이 대표 강론 하나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강론을 볼 때 저도 이제 따로 강의를 하려면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할 때 막 책을 막 7개, 8개씩 이렇게 펴놓고 봅니다. 그래서 옆에 막 이렇게 쌓입니다. 그래서 매일 책 정리를 해야 돼. 다시 누구 뺐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강론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학습할 수도 없고요. 학습한다 하더라도 한 번에 단편적으로 그치는 겁니다. 이걸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요약 정리해가지고 3번, 4번 반복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제가 편집해서 드리는 겁니다. 제가 꼭 봐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저의 관점에 의해서, 저의 통찰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만 제가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조금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줄글로 쭉 드리는 게 아니고 뭐 넘버도 좀 붙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소제목도 붙이고 여러분들 공부하기 편한 형태로 제가 조금 정선을 해가지고 제가 문제집에다가 수록을 해준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심화강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작년에 비해서 조금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최근의 트렌드에 비해서 너무 조금 공부량이 많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가지고 조금 올해는 다이어트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만 봐도 정말 이제 충분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실 거예요. 지금
엄청 두껍잖아요. 그죠? 엄청 두껍잖아요. 내용이 많습니다. 진짜 학습할 내용이 많습니다. 이 두께를 보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미래입니다. 이걸 다 이제 읽고 다시 정리하고 서브노트에 옮기고 이걸 다시 이제 외우고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책 만들 때 이걸 세 권으로 쪼갤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거 너무 과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뭐 상권 세 권, 하권 세 권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좀 과하다. 그리고 이제 또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한 번 더 쪼개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 등에 그 센치를 이렇게 재봤습니다. 자로 재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한번 해봤죠. 그 비슷한 책을 이렇게 본 게 아니고 손으로 해봤는데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았는데 나오고 보니까 너무 두꺼워. 죄송하고요. 분철하실 분들은 분철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 내가 강론 거의 100번 이상을 보고 정리를 한 건데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한다고 보면은 그 안에서 추린 거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최소 한도로 추린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다. 결국 강론도 마찬가지로 한 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정리해서 서브노트에 옮기고 반복 학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마인드맵을 제가 안 했네요. 자, 마인드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마인드맵이 별로 필요 없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충분히 공부했어요, 이 영역을. 또는 충분히 외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 내가 명시적으로 구조를 그리지 않아도 내 머릿속에 구조가 다 있어야 돼. 왜? 다 공부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영역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모고를 한번 해보면 제 강의를 그동안 안 들으셨던 분들도 이제 많이 오는데 주로 중특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특히 초특 같은 경우가 어떤 문제를 냈을 때 이게 무슨 중재법인지 전혀 감을 못 잡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게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중재법을 냈는데 이게 무슨 중재법인지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이걸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읽어보고 유추해가지고 그럼 이게 무슨 장애랑 관련이 되어 있네? 그럼 여기에 후보는 비교해가지고 얘는 아니네 그럼 얘가 비슷하네 이렇게 답을 써야 되는데 머릿속에 마인드맵 구조가 없으니까 후보를 이제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인드맵 자체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려보는 것이 좋겠다. 장수생이 아니라면 마인드맵을 좀 그려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물론 장수생이라도 굉장히 복잡한 영역이 있어요. 행동수정이라든가 학습장애라든가 의사소통장애라든가 이런 영역은 좀 그려봐야지 뭔가 좀 구조가 잡히는 거죠. 그냥 이제 무턱대고 보는 게 아니고 이런 영역들은 장수생이라도 조금 이제 정리를 해야지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마인드맵을 드렸는데 매 시간마다 마인드맵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 2월 때는 지금 드린 마인드맵하고는 다릅니다. 1, 2월 때 드린 건 뭐냐면 패스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전체 마인드맵을 간략하게 드리고 각 단원별로 상세하게 패스워드에 있는 걸 다 그대로 단원을 넣어가지고 상세하게 이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적장애만 해도 3-4페이지 정도 드렸습니다. 4-5페이지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매번 그릴 수는 없잖아. 4-5개 이렇게 전체 한번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단원마다 이거는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이렇게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드린 마인드맵은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불필요한 것들은 싹 다 버리고 그래도 이 정도의 마인드맵 정도는 그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 장으로 만든 겁니다. 한 장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이거 준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냥 이것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인드맵을 그려야 되는 사람이라면은 따로 그려봐야 되는 겁니다. 참고하라고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개념이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강의를 진행하면서. 근데 이제 이게
어디 들어가야 되는 건지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새롭게 나오는 그 심화 강론의 내용들을 갖다가 마인드맵에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새롭게 공부한 이 개념은 요 위치 정도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라고 매일 시간마다 한 장짜리 마인드맵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시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브노트인데 만들어야죠. 만들어야 됩니다. 서브노트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우선 형태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드린 형태는 표 형식으로 이제 드린 겁니다. 오늘 한 장짜리 그 마인드맵을 제가 이제 하나 만들어 봤는데 요새는 이런 식으로도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표 형태로 만드는 방법, 주로 이제 워드로 만들 때 이런 형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방법들, 거기 보면은 뭐 이제 AAIDD 11차 정의다. 그럼 가정, 그럼 가로 해놓고 5가지니까 5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중에 이제 구두 인출이나 백지 인출할 때 편하시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경우, 또 손으로 쓸 때는 주로 이런 형태보다 이제 구조도의 형태를 많이 쓰죠. 예를 들어서 뭐 A의 개념이면은 여기에 뭐 A-B-C- 이렇게 있고 다시 B에서 뭐 이런 식으로 쭉 내용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이런 구조도의 개념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쓸 건지 컴퓨터로 쓸 건지는 여러분들이 좀 결정을 해야 돼. 자, 우선 장단점을 좀 얘기하면 손으로 쓰면서 공부가 됩니다. 손으로 쓰면서 공부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는 손으로 좀 잘 못 쓰겠다. 이런 분들은 조금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또 저 같은 사람도 손으로 쓰는 거 별로 이제 좋아하지 않는데 잘 정리가 안 되니까 손으로 쓰면은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제 거기에만 이제 집중이 되고 하다가 틀리면 또 써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내가 혹시 올해 떨어진다면 내년에 다시 이걸 수정 보완해야 되는데 그럼 이걸 언제 다 쓰지? 약간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로 쓰면 좋은 게 뭐냐면 수정 보완하기가 이제 너무 좋다는 이런 것이 좋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공부가 안 돼요. 그냥 단순하게 서브노트 조판하는 방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서브노트 만들면서 전혀 공부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적절한 방법을 잘 선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중에 좀 유명한 서브노트를 이제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는 좀 적절하진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굉장히 그 유명한 서브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분이 책 한 권을 집필을 하셨어요. 보면은 너무나 그 구성도 그렇고 너무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공부를 진짜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02년도부터 다 분석을 해보고 강의도 뭐 여러 사람 강의를 다 듣고 강론서도 다 보고 이래가지고 하니까 어때요? 너무 많아. 양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개념들이 너무 많아. 쉽게 얘기하면 그 서브노트를 보는 친구가 있는데 선생님이 강의한 내용도 거기 다 있던데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방대하게 봤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너무 방대해요. 사실은 내가 직접 만드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근데 시간이 없다면 어쩔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것보다는 보는 것은 낫는데 지금 3월이니까 되도록이면은 다시 만들거나 수정 보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만드세요. 만드세요. 합격하시려면 만들어야 됩니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저도 공부할 때 서브노트를 만들었는데 저는 서브노트를 거의 8월 달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의 8월 달까지 만들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꼭 만드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브노트 만들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은 어떤 것은 넣고 어떤 것을 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알아서 판단하셔가지고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이렇게 진행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 강의를 1월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제가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건 다 빼면 돼요. 우선은 중요한 거 위주로만 정리를 하면 된다. 우선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문장의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쭉 긴 문장이 있으면 그걸 굉장히 짧은 형태로 압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맘대로 뭐 한 3줄 되는 걸 한 줄로 압축해버리면은
키워드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압축된 형태로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중요 키워드가 무엇이고 이 문장의 구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선 한번 살펴보시고, 근데 말이 너무 길어, 또는 이 문장이 너무 매끄럽지 않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 문장을 매끄럽게 정선할 필요는 있는 거죠. 암기하기 쉬운 형태로 정선할 필요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정선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서브노트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터디. 스터디하고 이제 공부 계획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자, 한번 보면은 그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월, 화, 수, 목, 금인데, 주말은 없어요. 주말은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그 다음 공부를 하고요. 점심을 먹고, 공부를 하고요. 그다음 저녁을 먹고 공부를 하고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강의 시간이 그 목금이죠. 물론 이제 그 인강생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뭐 다른 시간에 나는 뭐 월화의 강의를 듣고 있다, 또는 뭐 주말에 다른 강의를 듣고 있다, 이런 분들은 알아서 조정을 하십시오. 이 원리를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 수목의 강의를 듣고 있다, 그죠? 수목의 점심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이제 이때 강의를 듣고 있어요, 그죠? 이때 강의를 듣고 있다. 그럼 강의 오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문제 풀어와야 돼. 그냥 오면 안 되고요. 문제를 꼭 풀어오셔야 돼. 그래야지 얘기가 됩니다, 저랑. 제가 뭐 여기서 문제 푸는 시간 드리고 뭐 이렇게 보면서 강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풀어서 쓴 답하고, 내가 쓴 답하고 비교도 해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접근한 사고 과정하고, 내가 접근한 사고 과정하고 비교도 해봐야 되고, 이렇게 정교하게 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를 풀어와야 돼. 무조건 문제를 풀어와야 돼. 문제를 안 풀어오시는 분이 많아요. 그 모의고사를 해도 직강에서 모의고사를 들으시는 분이니까 아침 9시에 오셔가지고 다 이제 모의고사 보시겠네? 이러고 이제 와보면 한 반 이상 안 와 있어요. 뭐 10분에도 오고 2교시에도 오고, 심지어 안 오고 문제만 들고 강의를 듣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이러시면 안 되고 문제를 풀어와야 됩니다. 문제를 풀어와야 된다. 그럼 문제 언제 풀겠습니까? 아침에, 오전에, 장수생은 오전에 풀어도 됩니다. 장수생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풀든가, 아니면 뭐 여기 와서 이제 여기 오전부터 개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풀든가, 아니면은 화요일 저녁 정도에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죠? 화요일 저녁 정도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죠? 화요일 저녁 정도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 문제를 풀려면 생판 문제를 풀 수는 없잖아. 왜? 머릿속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해와야 돼. 미리 공부를 해와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공부를 해와야 돼, 미리.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뭐 거창한 공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 이론서를 한 번은 읽어와야 돼. 서브노트를 읽어오든 아니면 기본 이론서를 읽어오든 우선 읽어와야 돼. 여러분들이 읽어오는 것이 제 강의를 듣는데 보다 효율을 굉장히 높일 수 있습니다. 이해도 잘 될 것이고요.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도 더 잘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공부하고 문제 풀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제 강의 들으면서 다시 반복하고, 그 다음에 강의 듣고 나서 다시 또 복습하고, 이렇게 다단계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공부해야겠다, 그죠? 그럼 언제 공부합니까? 이때 공부할 수밖에 없겠네, 그죠? 이때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겠다, 그죠? 이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서두르셔야 됩니다. 지금 1주차는 쉬운 영역이고 별거 아니지만 2주차부터는 영역도 많아집니다. 2주차는 정서 자폐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개 나가는 거예요. 그죠? 두 영역 나가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뭐 행동수정이라든가 뭐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길죠. 깁니다. 그러니까 빡세게 하셔야 돼요. 그 여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 강의를 들으시려면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냥 나는 강의만 듣겠다, 이런 분들은 환불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으니까 그냥 들으면서 나 다 이해됐어, 이게 아닙니다. 왜? 다음날 다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봐야 돼.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이 오전이 이제 좀 비죠. 오전이 비는데 이때 주로 이제 스터디를 하시면 좋겠네요, 그죠? 이때 스터디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공부의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유전자가 좋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유전자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오늘 외우면 내일 다 잊어먹습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내일 다 잊어먹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인지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지 구조 자체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오늘 공부를 했다, 아니면 이제 딸딸딸 외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 시간이 지나면, 나한테 58% 정도밖에 기억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 시간이 지나면. 오늘 강의를 했잖아요. 몇 시간 했어. 근데 딱 집에 가면은 반밖에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근데 보통 하루가 지나면요, 나한테 25%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공부를 엄청나게 하고 오늘 강의도 듣고 다 했는데요, 내일 되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25%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거의 20%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금방금방 까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공부를 빨리빨리 해야 돼. 그러니까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복습을 빨리 해줘야 돼. 그래야지 어떻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공부의 효율이 올라갑니다. 시간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서 복습하거나 정리하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기억도 하나도 안 나고요. 정리도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빨리 공부하는 것이 여러 번 더 반복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언제 공부해야 되느냐? 강의 끝나고 가서 공부해야죠. 공부해야 됩니다. 이게 학습의 골든타임입니다. 이게 학습의 골든타임이니까 강의 끝나고 가가지고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집에 가시든 독서실에 가시든 뭐 여기서 남아서 이제 공부를 하시든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복습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그냥 평일날 하루 이틀 시간에서 내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효율이 좋습니다.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집에 가셔가지고요, 씻으면 안 됩니다. 집에 가서 씻으면 안 됩니다. 씻으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 뭐 이제 화장품도 발라야 되고요. 또 엄마가 또 이제 과일 뭐 이렇게 먹으라고 이렇게 주면 끝난 겁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습니다. 제가 항상 후회하는 게 뭐냐면, 우리 보통 제 집에서 이제 저도 준비를 하기 때문에 집에 이제 많아요, 뭔가. 뭐 모니터도 2대고 막 책상도 2개가 있어요. 그냥 작업하는 큰 책상이 있고, 독서실 책상이 있어요. 강도서 한 5개 놓을 수 있는 크기의 독서실 책상도 있고요. 책장도 이제 이렇게 너무 많고, 또 책장도 다 못 넣어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쌓여 있고, 뭐 텔레비전 화장대 있고, 뭐 이제 옷방도 따로 있습니다. 다 못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침대가 이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컴퓨터 계속 하고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너무 이제 어깨랑 이런 데가 너무 안 좋아요. 진짜 더 이상 작업이 이러다 죽겠다 싶을 정도로, 이러면은 이제 밥 먹고 이제 스트레칭 좀 하고 약간 이렇게 뭐 찜질이라도 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누우면 끝입니다. 누우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집에 가서 씻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되게 비인권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선은 씻지 마시고 책상에 무조건 앉으면 아무리 피곤해도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몇 시간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몇 시간 정도 하시고 깔끔하게 씻고 주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아예 집에 가지 마시고 독서실이라든가 자습실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하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골든타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물론 이때 스터디 할 수도 있겠죠. 이때 스터디도 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스터디 하는데 이제 원하시는 분들만, 지금 이제 체크하신 분들만 이제 스터디를 짜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만 이제 스터디를 짜드리는데, 스터디에 보면은 이제 2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복습이냐, 아니면 뭐 이제 간단한 인출이냐,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장수생들은 간단한 인출을 하고 싶은데 초수생들은 그거 하기에 시간이 없어요. 벅차기 때문에. 그죠? 또 서브노트 만드는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인출을 하겠다. 근데 이제 빡빡한 인출이 아니고 느슨한 인출인 것이고, 아니면 복습 위주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공부했던 것들 중에서 좀 특색 있거나 좀 이해 안 가는 거 같이 얘기해 보면서 복습하는 형태, 이런 스터디를 좀 하시면 되고요. 스터디는 조금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보거나 이럴 수는 없고요.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02년도 문제부터 하자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따로 다른 곳에서 스터디를 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벅차신 분들인데 그런 것 때문에 스터디가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 안 하려고 하는데 뭐 2년도부터 하자, 뭐 이거 다 하자 이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이제 넓은 영역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따로 스터디를 이제 구하셔가지고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끝난 다음에 뭐 해야 돼? 그 금요일에는 복습해야 돼, 그죠? 복습해야 돼, 그죠? 근데 복습은 오래 안 걸리죠. 왜? 그 전에 이미 예습했고 강의 들었고, 그죠? 또 스터디도 했고, 이거 복습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복습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 나온 개념이다. 난 처음 보는 거다. 이런 것들만 복습해야죠, 그죠? 이런 것들만 복습한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서브노트를 만들어야 돼. 이때부터 서브노트를 만들어야 돼. 복습한 다음에 두 번째 금요일 하고 세 번째 금요일 하고 서브노트를 만들어야 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서두르셔야 돼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진짜 서두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브노트를 이때 만든다. 그러니까 수정 보완하시는 분들은 큰 부담이 없어요. 근데 백지 상태에서 만드신 분들은 죽어날 겁니다. 죽어날 겁니다. 그래서 요때 서브노트를 만들어야 된다. 그죠? 서브노트 만들고 또 뭐 해야 됩니까? 다시 또 예습해야 돼. 다음 주에 다시 또 예습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되게 빡빡해. 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3월부터는 완전히 공부하는 효율이 달라집니다, 사람마다. 그러니까 꼭 진도를 막 너무 막 이렇게 딜레이 해가지고 막 이거를 6월, 7월까지 끌고 가고 이러지 마시고요. 딱 제가 하는 진도에 딱 맞춰가지고 끝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꼭 성취해야 되는 그 진도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성취하고 나면은 매일매일 성취하고 나면은 결국에는 큰 산을 넘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다이렉트로 합격에 갈 수 있는 거니까 지금부터 이런 뭐 이제 지옥 같은 삶 시험 볼 때까지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돼. 비정상적으로 살아야 돼. 정상적으로 살라 그러면 안 돼. 뭐 주말도 있고, 뭐 어떨 때는 뭐 영화도 보러 가고, 뭐 여행도 가고, 카톡도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합격할 수 없어요. 경쟁률이 너무 높아요.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요. 2년 정도 공부할 양을 1년에 끝내야 되는 거니까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돼. 나도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거든요. 나랑 똑같이 살면 돼. 나랑 똑같이 잠도 엄청 줄이고 어떨 때는 막 날도 이틀씩 새고 막 이러면서 막 연락의 서브노트를 완성하면 그 다음 7월부터는 간단합니다. 그냥 외우면 돼. 줄창 외우면 돼요. 그죠? 근데 이게 안 돼서 막 7월, 8월까지 서브노트가 끌고 가고 이러면은 뒤에는 거의 다 망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서브노트를 상반기까지 6월 말까지는 반드시 완성을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너무 잘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그러면 너무 오래 걸려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나중에 수정 보완하더라도 조금 몇 가지 놓치더라도 6월 안에 다 끝낼 수 있도록 진행이 좀 돼야지 될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OT를 좀 했는데요. 너무 길었죠? 죄송합니다. 너무 길었고요. 자, 몇 가지 안내만 하고 쉴까요? 간단한 것들인데. 자, 질문은 쉬는 시간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쉬는 시간에 저 나가기 전에 저 붙들고 이제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그 주의 영역, 강의와 관련된 질문을 좀 해 주시고요. 오늘 강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뭐 이제 저번 주에 했다든가 뭐 아니면 다른 이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카페에다가 조금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간에 질문이 너무 많아지면 쉬는 시간이 너무 이제 딜레이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보통 10분 정도 제가 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의 내용과 관련된 것은 바로바로 쉬는 시간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관련이 없는 것은 카페에다가 다음에 한경 임용전략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그 표지에 있어요. 순살기술 표지에 있는데 다음 카페로 검색하셔가지고 질문을 하시고 질문하실 때 비밀 댓글로 성함이랑 아이디랑 뭐 수강하는 강좌가 무엇인지를 조금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 비수강생 질문들도 이제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바꿨어요, 방식을 올해부터는. 그래서 그런 것들 써주시고 하시면 질문 뭐 이제 공개로 하셔도 되고 비대수로 하셔도 되고 다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암기 노트를 이제 드려야 되는데, 암기 노트를 제가 이제 못 받아가지고,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암기 노트를 제가 다음 주에, 똑똑한 암기 노트 있잖아요. 다음 주에 가져와가지고, 직접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지금은 이제 히타를 틀지가 않는데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뭐 히타를 틀 때도 있고 이제 에어컨을 틀 때도 있는데 사람마다 이제 느끼는 온도가 조금 달라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자리에 따라서도 좀 다릅니다. 자리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잘 이렇게 뭐 외투를 가져온다든가 아니면 뭐 반팔을 입고 온다든가 뭐 이래가지고 좀 조절을 하시고요. 그 온도를 정 못 참겠다 그러시면은 올리거나 내려도 되는데 1도씩만 내리거나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올리면 너무 덥고 막 내리면 또 너무 춥고 이러니까 1도씩만 왔다 갔다 조정을 조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주차의 휴강이 있습니다. 5주차의 휴강이 있는데요. 우선 이제 휴강을 한 번으로 잡아놨는데 혹시나 순살기술 학원이 정상적으로 이제 출간이 안 되는 경우도 조금 이제 저는 예상이 조금 되거든요. 조금 되는데 그런 일이 이제 없어야겠지만 혹시나 학원이 제가 또 굉장히 이렇게 대충 쓰는 성격이 아니에요. 한번 하면은 막 썼다가 또 중간에 보니까 마음에 안 들면 또 다시 또 막 재배열하고 뭐 이렇게 하는 성격이라서 만약에 좀 차질이 생기면 뭐 이제 프린트를 한 주 정도 사용하거나 아니면 정 힘들면 한 번 정도 더 휴강을 하는가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미리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양해를 좀 해주시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학원은 지금 상권보다는 내용이 더 작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권은 강론서 볼 게 많은데 학원에 있는 영역들은 사실은 뭐 지체, 공학 그 다음에 의사소통 말고는 강론을 그다지 볼 게 없습니다. 대부분 기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페이지 수는 줄어들 것입니다. 자, 이렇게 OT를 하고요.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하고요. 좀 길게 했으니까 한 15분 정도 쉴까요? 15분 정도 쉬었다가 지적장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 적는 거 안 쓰신 분들은 이렇게 잘 돌리셔가지고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쉬겠습니다.